안녕하세요. 제어 이론 6번째 시스템 모델링 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 시스템과 전기 기계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회로 모델링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모터나 여러가지 뭐 스피커 같은 게 전기와 기계 시스템이 이제 서로 연동돼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서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 회로는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전달하기가 좋아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제작하기도 기계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디지털 회로를 많이 쓰지만 뭐 파워 앰플리파이어라든지 여러 아날로그 필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날로그 회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모델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자세히 배웠겠지만 간단히 기억해보면 우리 캐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전압을, 인덕터의 경우는 전류를 소자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회로 소자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엘리먼트 볼티지, 엘리먼트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요소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그 요소를 흐르는 전류, 요거를 우리가 엘리먼트 볼티지, 엘리먼트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전압 전류 방정식 혹은 뭐 전압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캐패시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의 변동에 비례해서, 즉 엘리먼트 볼티지의 시간의 미분에다가 캐패시턴스를 곱해서 C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얻게 되겠습니다. 인덕터는 역시 인덕턴스에다가 전류의 변화율을 곱하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배웠다시피 키르호프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 회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정식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드나 루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노드는 뭐였었냐면 요 회로 요소들이 어떤 서로 만나는 곳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긴 선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루프는 뭐였냐면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선이 난 길을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같은 노드를 한 번 이상 한 번을 초과해서 다시 만나지 않고 한 바퀴 도는 closed path입니다. 그래서 closed path를 이루는 걸 우리가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키르호프의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데, 키르호프의 두 가지 법칙이 바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죠. 전류 법칙, 우리가 KC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있죠. 이건 KVL이라고 합니다. KCL이 뭔가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노드에 들어가는 엘지브레이크한 전류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라고 하고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전류의 뭐를 반대로 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엘제브레이크 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가는 전류는 들어가는 전류에 마이너스 취한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전류에 들어가는 우리 어떤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의 총합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루프하고 관련된 겁니다. 루프를 따라서 엘리먼트 볼티지,
다 더하면 루프를 여러분들이 쭉 따라갔을 때 엘리먼트 볼티지에 플러스하고 만나면 그대로 플러스를 쓰고 마이너스하고 먼저 만나면 여기서 이렇게 어떤 루프를 따라가다가 이게 어떤 회로에 있을 때 루프를 따라가다가 플러스하고 루프를 쭉 따라가다가 플러스하고 먼저 만나면 전압을 더해주고 마이너스랑 먼저 만나면 전압을 마이너스 해주고 해서 얻은 그게 바로 엘지브레이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전압의 총합이 모든 시간에 0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L과 KVL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그 두 가지 방법이란 우리 KCL과 KVL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시스테매틱하게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개발이 되었는데 그중 많이 사용하는 게 노드 볼티지 메서드입니다. 노드 볼티지 메서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노드라는 걸 아까 얘기했죠. 노드의 전압을 미지수로 둡니다. 그러면 어떤 회로에서 노드의 개수만큼 어떤 전압이 생길 텐데 그 노드 볼티지를 가지고 엘리먼트 볼티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엘리먼트는 회로 요소는 전압 전류 관계식이 있으니까 엘리먼트 커런트를 역시 엘리먼트 볼티지의 함수로 쓸 수 있겠고, 다시 말해서 엘리먼트 볼티지도 또 노드 볼티지로 쓸 수 있으니까 엘리먼트 볼티지와 엘리먼트 커런트를 노드 볼티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노드를 얘기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 전압이라는 건 어떤 한 점에 대한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노드라는 걸 선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의 노드가 3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레퍼런스 노드로 선정을 하고, 이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레퍼런스 노드에 대해서는 KCL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서 이퀘이션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회로이론에서 여러분 많이 봤다시피 요게 어떤 요소였고 요게 레퍼런스 노드이고, 요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노드의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즉 이 노드에 대한 이 노드의 전압을 V1, 이 노드에 대한 이 노드의 전압을 V2라고 하면은 요 엘리먼트 볼티지를 이 부분을 마이너스극, 이 부분을 플러스극이라고 하면 V1 빼기 V2가 요 엘리먼트 볼티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전압의 저항하고 관련돼서 요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 엘리먼트 볼티지를 V1 빼기 V2라고 했으니까 V1 빼기 VT 나누기 R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이게 우리 회로이론에서 했던 것이고요. 메쉬 커런트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메쉬라는 게 있었죠. 메쉬는 뭐였냐면은 어떤 루프인데 그 안에 다른 루프가 없는 그런 루프입니다. 그걸 메쉬라고 하고, 메쉬 커런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평면에 어떤 교점이 없이, 평면에 어떤 크로스되는 그런 점이 없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플래너 네트워크, 플래너 서킷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우리 메쉬 커런트가, 우리 아까 메쉬가 루프인데 루프 안에 다른 루프가 없는 걸 메쉬라고 했는데, 각각 메쉬에 전류를 하나를 어사인을 합니다. 그 전류를 우리가 메쉬에 우리 어사인한 전류를 우리가 메쉬 커런트라고 하는데, 메쉬 커런트를 가지고 역시 엘리먼트 커런트와 엘리먼트 볼티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VL을 각각 메쉬에 적용을 하면, 그러면 역시 메쉬 커런트를 미지수로 갖는 어떤 회로 방정식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노드 볼티지 메서드가 많이 쓰이고요. 여기서도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드 볼티지 메서드는 꼭 평면에 그릴 수 없는 그런 회로도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브릿지 T 서킷에 대해서 노드 볼티지 방법으로 회로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캐패시터가 있죠. 캐패시터는 뭐였습니까?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엘리먼트 커런트는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엘리먼트 볼티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비례한다 그랬죠. I는 C dVdt의 관계식을 갖고 있겠습니다.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레퍼런스 노드를 4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1의 볼티지를 우리가 알면 되죠. 우리 노드 볼티지 메서드에서 이렇게 볼티지 소스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게 이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게 볼티지 소스죠. 이 볼티지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 노드와 이 관심 있는 노드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볼티지 소스라는 건 이 소스가 전압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노드, 즉 레퍼런스 노드 4번에 대한 1번 노드의 전압, 노드 1 전압은 바로 VI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해지는 거고요. 자, 이제 노드 2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적용해야겠죠. 노드 2에서 나가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드 2에서 나가는 이 전류를 계산할 때는 즉 엘리먼트 커런트를 노드 볼티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2에서 노드 1으로 이 저항을 거쳐서 나가는 전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회로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V2가 V1보다 높을 때 전류가 2에서 1로 가겠죠. V2에서 V1을 빼고 나누기 R1을 하면 바로 이 화살표에서 표현한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2에서 노드 3로 가는 전류를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요. 나누기 R2가 되겠죠. 이번에 노드 2에서 노드 4로 가는 전류를 또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었죠. 그래서 캐패시턴스 C1에다가 요 엘리먼트 볼티지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구하면 되겠죠. 엘리먼트 볼티지는 다른 게 아니었죠. V2에서 V4를 빼면 되는데 V4가 레퍼런스 노드였으니까 그냥 V2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3에서는 어떨까요? 노드 3에서 나가는 전류 요 두 개가 있는데 노드 3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바로 전류 합이 0이어야 되겠죠. 노드 3에서 노드 1으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캐패시터를 통하니까 역시 C2 곱하기 ddt 엘리먼트 볼티지를 구하면 되겠죠. V3에서 V1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V3에서 V2를 빼고 R2를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바로 요 노드 3개에 대해서 지금 V1, V2, V3를 알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죠. 엘리먼트 커런트를 엘리먼트 볼티지로 다 썼으니까 V1, V2, V3에 대한 3개의 식이 얻어졌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걸 다 풀게 되면 바로 이 회로의 전압 전류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OPAMP죠. OPAMP는 어떤 시그널 프로세싱 오퍼레이션을 할 때 좀 많이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많이 했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복습을 하면은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OPAM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OPAMP는 기본적으로 전압전류 관계식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 마이너스로 연결된 요 부분을 인버팅 인풋 노드라고 하고 요 플러스로 연결된 요 부분을 넌 인버팅 인풋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OPAMP는 기본적으로 요 인풋 노드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도록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 두 노드, 인버팅 노드하고 넌 인버팅 인풋 노드 사이의 전압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깥에서는 요 I5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어떤 회로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요 두 전류, 그 다음에 요렇게 I1과 I2가 0이고 요 두 노드의 전압차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이디얼 OPAmp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습은 간단하게 OPAmp 서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OPAmp를 가지면 더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OPAmp에 요 저항하고 또 캐패시터 이런 걸 다 사용하면, 우리가 캐패시터, 인덕터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아날로그 회로를 써서 풀 수 있다고 회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그냥 더하기만 하는 간단한 회로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간단한 모델이 있습니다. OPAmp에 요 플러스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플러스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로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OPAmp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노드 볼티지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전압은 우리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생략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OPAmp에서는 두 노드 사이에 전압이 없죠.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 넌 인버팅 노드에 인풋 노드에 걸리는 전압이 0이니까 요 인버팅 인풋 노드에 걸리는 전압이 0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이 0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전류, 즉 KCL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I1을 한번 구해 볼까요? I1은 우리가 KCL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 out은 원래는 여기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하고 같아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없죠. OPAmp에는 OPAmp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어야 되니까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사용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I1은 어떻게 되나요? V1에서 0을 빼면 되겠죠. I2는 역시 V2에서 0을 빼고 R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I out은 어떻게 될까요? V out에서 0을 빼고 RF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출력 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을 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RF로 나눠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회로는 RF와 R1, R2를 가지고 적절히 V1과 V2를 웨이팅을 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렉트릭 시스템하고 미케니컬 시스템이 우리 전동기 같은 곳에서 서로 커플링돼서 좀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어떤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얘기하죠. 뭐 발전기는 거꾸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실은 더 복잡한 그런 또 벡터도까지 고려한 그런 경우를 생각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벡터까지는 고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모터하고 관련된, 우리가 뭐 모터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도체, 길이가 L인 도체가 요 크기가 B인 자기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가 L인 도체가 자기장이 있는데 요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류가 흐르면 이 도체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BLI. 원래는 우리 전류와 우리 서로 원래 여러분 왼손 법칙을 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손가락 3개를 가지고 뭐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뭐 힘의 방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왼손을 가지고 요 3개를 I, B, F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얻어지는 힘 F는 요 B 곱하기 L 곱하기 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서로 수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 정도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 거꾸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자기장의 길이가 L인 도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기장 길이 L인 도체가 자기장이 B인 그런 곳에서 어떤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은 요 양단에 요 도체의 양단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 곱하기 L 곱하기 V. 조심하세요. 이 V는 전압하고 관련한 전압을 표시하는 그 V가 아니고 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이렇게 하나는 모터, 하나는 발전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린 DC 모터를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DC 모터는 뭘까요? 모터인데 이렇게 뭐 여기서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자석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 자석의 요 내부에 로터가 로터에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죠.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고 그렇게 이런 어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로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회로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에 비례하는 어떤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기적인 에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여기에 뭔가 축이 있으면 축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회로는 저항과 인덕터, 이게 코일이 막 감겨져 있으니까 인덕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전기회로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어떤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밑에서 얘기한 대로 토크가 발생해서 이게 돌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로터가 이제 돌겠습니다. 이쪽에 부하가 달려있으면 부하까지 고려한 뭐 이너셜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발전기 법칙에 의한 것처럼 모터가 이렇게 돌면 이것 때문에 권선의 양단에 유도 기전력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속도에 어떤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속도에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터에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오른쪽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어떤 뉴턴 법칙을 적용해서 오른쪽하고 관련된 어떤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어떤 이 백 EMF까지 고려한 어떤 일렉트릭 이퀘이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 방향에서 봤을 때 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세타 m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J 곱하기 JM, 이 이너셔죠. JM 곱하기 세타 M의 더블 닷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토크, 또 외부에서 가해지는 토크의 총합을 쓰면 되겠죠. 그게 뉴턴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Jm, 세타 m 더블 닷은 T-Bm 세타 닷. 이게 바로 뉴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리컬 이퀘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돌아서 KVL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A 더하기 RA 나누기 IA 더하기 아니죠 RA 곱하기 IA고, 여기서 아래쪽부터 시작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우리 KVL 적용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만나는지. 그리고 요거 인덕터의 경우는 우리가 전압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얻어졌잖아요. LTI, DT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마지막에 요 유도기전력 KE 세타 M의 닷은 0이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면 우리는 세타와 I, 위에는 세타 M의 닷이긴 하지만 결국 세타 M하고 관련된 방정식이고, 아래는 전류하고 관련된 관계식이죠. 두 개가 서로 요 전류하고 관계된 관계식을 보면은 우리 각도와 전류가 서로 커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립이 된 어떤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겠네요. 자, 앞에서처럼 이렇게, 앞에서는 우리가 병진운동에 대한 이자유독의 병진운동 혹은 이자유독의 회전운동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는 기계 시스템과 관련된 방정식, 다른 하나는 전기 시스템과 관련된 방정식이 얻어진 거네요. 여기서도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적고 나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VA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분의 세타 M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계식을 구하면 왼쪽처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해보면은 분모가 한 3차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쓰기에는 좀, 이렇게 바로 써도 문제는 없지만 좀 복잡하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많은 경우에 이 인덕터는 좀 굉장히 작은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한 다음에 위에 요 두 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두 번 미분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이렇게 KT, IA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래식은 RA, IA는 VA-SKE 세타 M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VA부터 세타 M까지의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IA를 소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IA에다가 RA분의 VA-SKE 세타 M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J의 S의 제곱 더하기 BS 세타 M인데, KT IA가 RA분의 VA-SKE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JM S의 제곱 더하기 BS 더하기 RA분의 KT 곱하기 SKE 세타 M은 RA분의 KT V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VA부터 세타 M까지 구해보면은 요거 요 부분 보면 그대로 바로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없앴다라고 무시해서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3차였는데 2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모터 속도 제어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VA부터 오메가, 즉 세타 M의 미분이죠. 여기서 오메가는 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냐면은 세타 M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S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1차 전달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